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선보인 작은 SUV죠. 사실 실제로 보니까 작지도 않은데 모델 Y입니다. 그 모델 3와 뼈대부터 많은 부분을 공유해서 늘리고 넓히고 키워서 MPV 아니면 뭔가 쿠페형 SUV 같은 그런 느낌의 모델을 내놨습니다. 모델 Y의 크기부터 보면요, 길이는 4750이고 너비는 1920입니다. 높이는 1626입니다. 휠 베이스가 상당히 긴데요, 휠 베이스가 무려 2891mm입니다. 파워트레인, 내연기관 엔진과 변속기를 품지 않은 덕분에 더 실내 공간을 넓힐 수 있었던 거죠. 모델 3 대비 길이는 50mm가 길고요, 너비는 70mm, 높이는 180mm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실용적인 다목적 MPV라고 해도 되겠죠. 세 가지 트림이 판매가 됩니다, 한국에서. 스탠다드 모델은 모터 하나 달고 뒷바퀴를 굴리는 거고요, 그건 5,990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정부 그 전기차 보조금 50%냐 100%냐 갈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스탠다드 기본형 모델은 5,990이고요 지금 이 모델은 제 예상에는 가장 반응이 좋고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은데, 듀얼 모터를 품은 무려 한 번 충전으로 511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는 롱레인지 트림입니다. 윗급은 7,990만 원짜리 퍼포먼스, 가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퍼포먼스 모델이 있고요. 헤드램프부터 보시죠. 좀 날카롭죠. 날렵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아래쪽에 방향지시등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모델 3와 약간 비슷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높이가 워낙 커지고 너비도 좀 넓어졌죠. 뚝 깎여져 있는 이 앞모습에 앞범퍼라고 해야죠, 이 부분의 면적이 번호판이 없으면 상당히 넓어서 뭔가 좀 밍숭맹숭하고 그럴 것 같아요. 참고로 흰색은 기본인데 그 외에 다른 색깔을 선택을 하려면 약 128만 원 정도를 추가해야 됩니다. 이 색은 짙은 남색이기 때문에 128만 원을 추가한 옵션인 셈이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요. 빨간색은 257만 1000원을 옵션으로 추가를 또 지불해야 된다고 해요. 휠은 지금 굿이어 이글 F1이 들어가 있는데요, 2540R 20인치입니다. 이 롱레인지 트림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기본이고 20인치는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휠 디자인이 좀 다르고, 그래서 257만 원 정도 옵션으로 추가를 하면 이런 형태의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오토파일럿이라고 반자율 주행 장치가 테슬라의 어떤 상징 같은 주행 보조 장치죠. 8개의 카메라와 12개의 울트라소닉 센서 차체 곳곳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매끈하고 날렵하고 좀 그래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통통하고 뚱뚱하고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모델 3의 테일램프와 아주 비슷하죠. 이 트렁크 리드, 해치 끝도 날을 세워서 날카로운 맛을 더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깜빡깜빡 들어오고요. 모델 Y라고 해서 모델 명이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듀얼 모터라고 이렇게 하나만 붙어 있고요. 충전 단자는 이쪽에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자, 뒷공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해치를 여닫는 걸 전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닫이는 폭이 상당히 크죠.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본인이 이 정도를 원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제가 설정해둔 그 높이로 열리는 거죠. 공간 자체는 역시 컨셉답게 여유가 있습니다. 이 평평한 바닥을 두 개로 지금 이렇게 나눠서 판이 있고요, 이 양쪽으로 아주 깊은 홈이 자잘한 짐들을 좀 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바닥을 한번 들어 올려 보죠.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홈이 돼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꽤나 깊은 숨겨져 있는 바닥 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앞쪽 칸 역시도 얕지만 어쨌든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판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홈이 있어서 분리가 돼서 칸막이를 서로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면 뒷시트 등받이를 접는 전동 레버가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시트 1인 시트부터 하나 접히고 그 다음에 2개의 시트가 접혀요. 자, 뒷시트를 전동 레버를 당겨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원래 시트가 차례차례 잘 접혔었는데
아유 무거워. 운동대네, 운동대. 보자. 자, 시트 레버를 그렇지, 이렇게 접혀야죠. 이렇게 하나 접히고, 그리고 다시 당기면 이렇게 접힙니다. 네, 이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살짝 등받이가 접혀져 있는 각도는 조금 경사도가 생겨요. 이 정도면 차박이나 야외 활동할 때 이 실내 공간을 활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전동 레버가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펼 때 상당히 이게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이 뒤쪽에 레버, 가운데 시트에 레버가 있거든요. 가운데 시트 레버를 들어 올려서, 빡빡해요. 요거 하나만도 스키스로처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했죠. 자, 창문을 다 내려보면 뒷유리는 약 요 정도? 보이나요? 예. 이 정도가 남아요. 뒷유리는 다 내려도. 이 B필러에 달려있는 카메라 때문에 프레임을 안 만든다고 하죠. 앞은 이렇게 다 내려갑니다. 앞은 이중 접합유리예요. 그 가운데에 소음을 차단하는 필름까지 넣어서 꼼꼼하게 완성을 했고요. 반면 이 뒷유리는 이중 접합 아니에요. 그냥 일반 유리고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문이 열리는 폭은 뭐 이 정도예요. 타고 내리는 데 있어서 꽤 여유는 있고, 뭐 등받이 각도, 앞뒤 조절, 높낮이, 요추 받침대 다 전동으로 되고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낮게 앞 시트를 설정을 해도 밑부분의 공간의 여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앞좌석 아랫부분을 활용하는 애프터마켓용 아이템이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공간에 있어서 뭐 아쉬움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특히 훌륭한 건 완전 통유리로 되어 있는 이 천장이죠. 이 뒷시트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보이십니까? 이 개방감 정말 훌륭합니다. 시원해요. 이 뒷까지 완전히 이렇게. 하지만 쿠페같이 매끈한 이 라인 때문에 룸밀러로 보는 뒷시야, 뒷창문 시야는 조금 좁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3단계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가장 눕혀놓은 상태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가 아주 근소한데 3단계까지 나눠놨더라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뭐 실내 뒷공간에 이런 고리 같은 것도 있고요. 독서등도 이렇게 눌렀다 껐다 하는데 재질은 저렴한 느낌의 플라스틱이고요. 다른 쪽으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야죠. 정확하게 딱 맞지 않고 여긴 들떠 있고 좀 들어가 있고 약간 그런 것이 좀 있긴 있네요. 이 도어 안쪽 재질 같은 경우에도 우레탄, 스웨이드, 가죽, 또 우레탄 이런 식으로 꽤 마감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서 보이는 부분에 플라스틱이 아주 많지 않아요. 뭐 이 정도가 플라스틱이고, 도어의 이 고무 패킹이나 마무리를 보면 꼼꼼하게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프라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풍절음, 바람 소리가 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꽤나 들리는데, 통으로 그냥 쭉 이어 붙인 이런 고무 실링 같은 경우에도 꽤 꼼꼼하고 괜찮아요. 이 카메라 밑으로 이렇게 키를 대면 도어가 열립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밀고 당기면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키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전원은 들어온 상태고요. 시동을 켜려면 이 컵홀더 뒤쪽으로 이 카드키를 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주행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모델 3와 큰 느낌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더 시트가 높고 그래서 좀 운전 시야가 편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특이한 게, 운전하려고 이렇게 딱 앉아보면 지금 이 화면으로도 느껴지시죠? 시야는 넓은데 앞에 보닛이 안 보여요. 그냥 뭔가 뚝 끊긴 절벽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이드 미러도 모델 3보다 가로폭보다 세로의 폭이 좀 더 크고 길어져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으로 이걸 누르면 살짝 밖으로 밀면서 열리고요. 만약에 배터리가 다 방전돼 가지고 전자식 도어락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여기에 수동이 있어요. 이 부분을 들어 올리면 수동으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보시죠. 스티어링 휠이 차 크기나 컨셉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에요. 자, 락토락 한번 볼까요? 끝까지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정확하게 2턴이에요. 이 스티어링 휠의 이 전체적인 직경도 작은 편이고요. 차의 컨셉이나 생김새에 비해서 좀 날카롭게 핸들링 느낌을 살린 그런 세팅이라고 볼 수 있죠. 검정 무광으로 이 다이얼 버튼이 좀 바뀌었고요. 이 원목 마감하고 평평한 대시보드 넓고요. 군더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15인치 모니터, 이 안에서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하죠. 기존의 테슬라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뉴 그리고 구성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공위성 기반의 실제 맵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 지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번개 표시를 누르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슈퍼차저 충전소도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차의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 차 아이콘을 누르면 차량과 관련한 메뉴들이 뜹니다. 퀵 컨트롤, 말 그대로 그냥 가장 자주 빈번하게 사용을 하는 메뉴들을 좀 모아놨는데요. 뭐 실외 조명, 오토 하이빔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 비활성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와 스티어링 휠의 위치 조정도 여기서 가능해요. 누르면 좌측, 우측 골라서 이 다이얼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르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각도가 내려가죠. 올라가고, 스티어링 휠 각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메뉴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실험 정신 강한 구성들도 테슬라기 때문에 통용이 되지요. 화면 밝기도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오토로 두면 외부 밝기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디스플레이도 지금은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주간은 흰색이고 야간, 밤이 되면 검정으로 바뀌죠. 주행 모드 보시면 롱레인지 모드라서 스포츠 모드까지는 없습니다. 가속은 컴포트와 표준이 있고요. 스티어링 모드도 컴포트, 표준, 스포츠가 있습니다. 정지 모드 같은 경우에도 크림 모드, 롤 모드, 홀드 모드 3개가 있는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걸리는 그 저항감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동일하더라고요. 오토파일럿 들어있고요. 이건 기본으로 들어있는 옵션이고요. 그 목적지 설정하면 톨게이트까지 뭐 나가고 뭐 차선 변경을 하고 막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그 옵션은 약 9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팝업 메뉴를 누르면 또 숨겨져 있는 메뉴들이 뜹니다. 전화, 캘린더, 에너지의 효율, 사용량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해요. 10km, 25km, 50km까지 순간 주행거리와 평균 주행거리, 그리고 뭐 충전과 관련한 메뉴도 있습니다. 충전 포트도 여기서 이 버튼으로 열 수 있고요. 인터넷도 볼 수 있고요. 토이박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가지의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메뉴들은 이렇게 화면 아래에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열선도 3단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뭐 바람 방향이나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견 모드, 하차후에도 차량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화면을 켜놓는 모드래요. 그리고 캠핑 모드는 배터리가 20%에 도달할 때까지 차량이 켜진 상태를 유지하는 모드예요. 뭔가 아웃도어나 오토 캠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드를 따로 챙겨 놓은 거죠. 자,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스티어링 휠 열선 켜줘. 켜졌죠. 스티어링 휠 열선 꺼줘. 음성인식 기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뭔가 물리적인 버튼은 없습니다. 창문 여닫는 버튼, 그 외에는 뭐 없네요. 그 아래로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꽤 큰 스마트폰도 충전이 가능한 공간 구성이고요. 2개로 나눠져 있어서 동시에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차에 있는 무선 충전 패드보다 더 좀 충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체감하기에. 충전을 하면서 휴대폰의 상태나 필요한 정보를 보기에도 아주 괜찮습니다. 뚜껑이 달려있는 아주 깊은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2개의 C타입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2개, 뒤쪽에도 2개 해서 4개의 USB 포트가 있는데 모두 다 이제 A타입에서 C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 열어보면 앞쪽과 분리가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도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어봤던 테슬라에서 경험했던 오디오 중에 음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4개의 스피커와 1개의 서브우퍼, 그리고 2개의 앰프, 그리고 몰입형 사운드 시스템을 품은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단순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어떤 전자제품을 다루는 듯한 그런 얼리 어답터라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 인테리어 실내 구성입니다. 시트는 모델 3와 동일합니다. 시트 포지션만 좀 높였어요. 이렇게 시트가 푹신하고 편했나 싶은, 그러면서도 자세를 잘 잡아주는 괜찮은 시트예요. 비상등은 이쪽에 달려 있고요. 터치는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한번 누르면 켜지는 독서등이 있고, 자, 이 부분이 여기 쉽게 망가지고 부러진다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자석으로 바꿔놨는데 꽤 잘 바꿨네요. 네, 길이 연장도 되고요. 착착 2단으로 접어서 은근한 간접 조명 들어오고요. 자, 그러면 주행을 좀 하면서 테슬라 모델 Y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